자, 저희가 이 바른미래당 관련해서 두 개 기사 봤는데요. 이 과연 극적으로 봉합이 된 걸까요? 앞으로 어떤 다른 전개 과정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요.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인 오신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 관계자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아침 일찍 일단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네네. 굉장히 분주한 하루를 보내셔서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요, 그동안 손학규 대표 사퇴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는 이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예. 손학규 대표의 사퇴 주장은 좀 사그라드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내용입니까? 어제 의총에서 일부 손학규 대표님의 예. 그 체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마음의 상처와 예. 또 이런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예. 우리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통해서 화합의 길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만 좀 우리가 집중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예. 해서 3시간 정도 의총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 지난 창원 보궐선거 이후에 하태경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일부 최고위원과 손학규 대표가 같이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지금의 문제가 촉발됐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원내 문제인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엉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전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이제 당의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손 대표님께서도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예. 새로운 지금의 현재 체제에서는 저희가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공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는 그런 비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 요 말에 답이 살짝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오신환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합의 추진하다 이런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맞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어제 사무총장으로서 최고위에 패스트트랙 이후에 첫 업무 복귀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당이 화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 결론 내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느 정당과도 통합이나 연대 문제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함께 자강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정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이게 추대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그건 늘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앞에 있으니 오신환 총장 같은 사람이 해도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 저를 딱 꼭 집어서 저를 추천하거나 무슨 제가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의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건 맞지만 덕담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15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께서는 혹시 출마 의사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향후 1년 남은 총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강하고 그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의견들을 나눠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거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의 거론이 될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럼? 출마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화합과 변화와 또 개혁을 이뤄 나가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통해서 추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요. 그리고 어제 유승민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요. 새로 뽑히게 될 원내대표는 이 사보임은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당내에 있거든요. 이 사보임 문제, 원상태 복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절차적 정당성이 일부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어제 김관영 대표께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은 이미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보임 문제가 우리 당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사개특위에서 또 검경 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끊임없이 이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를 제가 법사위에 있는 내내 지적해 왔고, 제가 그 두 개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꼭 개혁 법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힌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유승민 대표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신환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사개특위 위원으로 복귀할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요. 저는 이미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다만 그 방식이나 구조에 있어서 좀 생각이 달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전히 제가 그런 법안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춰진 거에 대해서는 그건 김관영 원내대표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결의한 내용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한국당 등과 총선을 앞두고 통합이나 선거 연대를 하지 않고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다 결의를 한 겁니다. 자, 정말 이 결의 내년 총선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사실 의구심도 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일단은 저희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이 내부적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국민들께 굉장히 실망만 줄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어느 정당과도 우리가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차단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하나로 가서 마음들을 모으고 우리가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또 혁신과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그런 노력에 매진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결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수습되는 국면을 간 이유 중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혹시 돈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 분명히 정치권에 있습니다. 이른바 바른미래당 안에 지금 남아있는 한 50억 정도 되는 그 자산 때문에 당이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 없다. 이런 지적 그동안 나왔거든요. 이 지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당의 살림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전혀 저희 구성원들이 그런 논의를 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을 흔들기 위한 일부 그런 세력들의 모함일 뿐이죠. 모함이다, 이건. 그럼요. 이게 무슨 자산이 50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 있는 상태고요. 더 있다. 그리고 그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개별 의원들의 숫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와.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나가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 이 당의 자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함이다. 그것은 모함이고 저희 당을 흔들기 위한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는 밤이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이 신조어 좀 기억에서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밤이스럽다라는 것이 꼭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럴 때는 국민들에게 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를 낼 필요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의 그 결단이 우리 당을 또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밤이스러울 때와 밤이스럽지 않을 때를 잘 판단해서 저희가 결단하고 또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상황을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아주 상세히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신환 의원께서는 좀 밤이스럽다는 제가 질문을 좀 던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지만 아무튼 뭔가 달라져 보겠다. 그리고 기호 3번 유지에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내년 총선 앞두고 그게 유지가 될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래도 사태가 일단락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이 키맨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권은희 의원이고 한 사람이 방금 통화했던 오신환 사무총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이제 바른정당 쪽 계열에 어떤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까지 사태가 왔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는 퇴진시키지 않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 정도를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수습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이탈해버리면 바른정당계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역학 구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당과도 통합하지 않고 또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은 양쪽 중에 어느 쪽이랑 손을 잡더라도 당내에서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둘 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연대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호남 지역 총선을 생각했을 때는 민주평화당과 연대 또는 단일화, 지역구 조정 이런 것들이 불가피할 수 있겠는데 이것까지도 하지 않을지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좀 구체 들어가면 그 부분이 약간 향후에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끝나고 그 결의 내용을 직접 발표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드린 마음의 상처 또 당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책임지고 원내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결의 내용 저희가 화면으로 좀 요약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당 이름들이 나옵니다. 민주당, 한국당, 민주평화당과는 연대나 통합 추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근데 한국당, 오늘 저 한국당에 속해 계신 이재용 전 의원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한국당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안 한다고. 네. 글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별로 케이스가 좀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향후에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급하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민주당도 이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면서 총선 체제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한국당도 그랬고요. 이미 벌써. 그리고 민평당도 지금 사실 그 패스트트랙 이후에 의원수 늘려야 된다는 그 발언을 하면서 지금 총선 체제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바른미래당만 자기네 내부의 그 분열로 인해서 총선 체제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일로 인해서 자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첫 메시지가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누구하고도 연대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11개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보지만 또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총선 다가가면은 그때 여론조사, 그때 상황을 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힘들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수민 평론가나 이재용 전 의원 두 말씀이 아직은 모든 걸 다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좀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